늦은 밤 한 여자의 귀갓길을 쫓는 불길한 발걸음. 어둠 속에 묻혀 그 정체를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잡아챌 듯 뒤쫓아온 어둠 속의 남자. 이러다 꼼짝없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집으로 도망쳐온 여자. 아니 그렇게 해서 문이 부서지겠어? 왜 그러냐? 누가 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아버지. 뭐?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뭐 헛것이라도 본 게냐? 정말로 분명히 누군가 절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아휴 들어가자 들어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온갖 것들이 마음을 흔드는 게야. 무속이니 기도를 게을리하면 되겠어. 가자. 아유. 그녀를 쫓는 그 남자의 정체는 누굴까요? 선녀님, 여기 좀 나와보세요. 아침잠을 깨우며 재촉하는 김보상. 무슨 소리야? 아유. 무슨 일이에요? 아유, 이것 좀 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돼지 머리에 피가 낭자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에헤, 확실히 기도가 부족한 탓이야. 신령님께서 노하셨어. 에헤이, 참. 천벌 받을 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이딴 짓을 해놓고 가. 에이, 지난밤 뒤를 쫓던 낯선 남자부터 피가 흥건한 돼지 머리까지. 도대체 누가 왜 모녀 박금자 씨를 위협하는 걸까요? 먼 길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용하다고 소문난 무속인 박금자 씨. 기둥서방이 허리병에 걸려 누워있구먼. 그걸 어떻게 해? 아휴, 안 다녀본 병원이 없는데 늘 고만고만하고. 노안 조상 귀신이 떡하니 들러붙어 있는데 속세에 좋은 약이 무슨 소용 있겠어. 네? 멀쩡한 미움을 쓸데없이 하네. 맞아요. 저희가 3년 전에 별 수 있겠어? 용서를 빌고 살살 달래드려야지. 소문대로 척하면 척. 쪽집게 점괘로 손님들을 혼을 쏙 빼놓는 박금자 씨. 그러다 보니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끊이질 않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박금자 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습니다. 재수없어. 그녀는 박금자 씨가 옆집에 이사 온 후로 허탕만 치고 있는 무녀 신정선 씨입니다. 우리 신령님도 용하신데 왜 이리 손님이 없어? 아유 진짜. 며칠 뒤 늦은 밤길을 나선 금자 씨. 잘 나가는 무녀 그녀에게도 속을 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보세요? 네. 이 아래에 있다고요? 잔뜩 화가 나서 찾는 사람. 도대체 누굴까요? 그때 그녀의 눈 속에 들어오는 한 남자. 마, 너 자꾸 이러면 저주받아 저주. 아주머니 누구신데 이러세요? 아주머니라니. 니네들도 얘랑 어울리면 큰일 나 큰일. 이 아줌마가 재수없게 뭐라는 거야? 재수없게? 너 앉아. 당장 앉아. 어디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앉아. 저 시기만. 도대체 박금자 씨는 이 남자에게 왜 횡포를 부리는 걸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왜 박금자 씨에게 맞고도 가만히 있는 걸까요? 엄마! 왜 그래? 그만 좀 하라고! 아, 이 남자는 박금자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박금자 씨는 아들에게 저주 운운하며 폭언을 퍼부었던 걸까요? 무속인 박금자 씨는 아들 경훈 씨가 아플 때마다 신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경훈아, 이러지 말고
엄마 말대로 신내림 맞자. 엄마, 난 그냥 정상인으로 살 거야. 신내림 같은 건 나 절대 안 받아. 그게 다 신의 뜻이야. 그걸 어기면 네가 죽어. 절대 안 받아. 신내림 같은 거 절대 안 받는다고. 경훈아, 경훈아, 어머 경훈아, 나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말어. 다 신의 뜻대로 될 게야. 아들의 신내림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모자. 하지만 박금자 씨는 그녀 방식대로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선녀님, 선녀님. 큰일 났어요. 이리 좀 와보세요. 무슨 일인데? 왜 또 다급하게 박금자 씨를 부른 걸까요? 이것 좀 바빠요. 아니, 아유, 경훈이가 가출한 것 같아요. 나는 알아서 혼자 살 길 찾아갈게요. 갑자기 떠나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경훈. 어떻게 가출했나 봐요. 저 우리 영훈이 어디 찾으러 나갈까요? 얼른, 얼른, 예. 가서 좀 찾아봐. 경훈아, 우리 영훈이. 무속인이었던 씨는 남편과 불과 후 하나뿐인 아들인 씨를 홀로 키워왔는데요. 대를 이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씨와의 갈등 때문에 아들 씨는 결국 가출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연락 두절된 아들 걱정으로 하루하루 애를 태우던 씨에게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로 박금자 씨는 매일 밤 정환수를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경훈이 어디서 밥은 먹고나 다니는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저 우리 경훈이 어디 있든 몸 건강하고 평안히 있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금자 씨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어미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길 기원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선녀님, 애간장 다 썩어뭉개져 시커머지겠네. 그러나 어미의 마음을 알 리 없는 경훈 씨는 집을 나간 지 5년이 다 되도록 연락을 끊은 채 어떤 소식도 없었습니다. 등기요. 네, 잠시만요.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등기 한 통을 받은 박금자 씨. 그런데 등기를 열어보자마자 기아마미어 쓰러집니다. 선녀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이래요? 사망 통지서? 사망자 신경훈. 가출했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년 만에 온 소식이 사망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금자 씨입니다. 그 후 금자 씨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녀님, 선녀님, 여기 좀 나와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유. 무슨 일이에요? 아유, 이것 좀 보세요. 대체 이게 무슨... 에헤, 확실히 기도가 부족한 탓이야. 신령님께서 노하셨어. 에헤이, 천벌 받을 놈들. 왜 여기가 어디라고 이딴 짓을 해놓고 가? 에이, 누구의 소행인지 전혀 짐작도 가지 않는 박금자 씨. 그러나 이상한 일들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녀올게. 네, 다녀오세요. 외출을 나서는 박금자 씨. 신을 신다 말고 머뭇거립니다.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렇게 다치셨어요? 아니야. 아유, 이게 무슨 일이래? 아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 버섯 갖고 올게. 도무지 누구의 만행인지 알 길은 없고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두통으로 뒤척이다 간신히 잠이 든 새벽녘쯤 금자씨는 이상한 기분에 눈을 뜹니다. 어둠 속에서 감지한 낯선 정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는 상황. 여보세요. 간신히 몸을 일으켜보는데요. 그런데 꿈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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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얼굴에 피는 뭐냐? 몰라요. 누가 들어왔던 것 같아, 아버지. 아이고, 네가 경훈이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약해진 모양이다. 그럴수록 기도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아들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빠진 금자씨에게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금자씨의 집안을 살펴보는 눈 하나. 딱 도둑놈의 행색으로 남의 집안에 까치발을 하고 들어서는데요. 옆집 무녀 정선씨입니다. 금자씨네 집 마당에서 뭘 하는 걸까요? 아니 이건 부적 인형 아닙니까? 부정한 기운을 담은 부적 인형을 장독대에 숨기는 정선씨. 그때 너희가 딱 걸렸어. 이거 놔. 너 씨. 너희가 딱 걸려. 딱 걸려. 야, 너 지금까지 한 게 다 네 짓이구나. 아니 그게 아니 게 뭐야 아니야. 이 천하의 진짜 반년. 그게 무슨 일이야? 나를 모르는 일이라고. 아이고 요렇게 현장이 딱 걸렸는데 뭔 우리 말이야. 그때 그 일 때문에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지금 어쩌라는 게야? 약간 내가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복수를. 복수라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웃간인 두 무속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3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48번. 연희 때처럼 무녀 박금자 씨는 손님들의 점괘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딜 감히 누굴 시험해? 나가! 당장 나가지 못해? 왜 이러세요? 여기 왜 이러세요? 몰라서 물어?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러세요? 몰라서 물어? 어디서 염탐지기야? 이 무당잖아. 어머, 저 여자 무당이야? 무당도 정물 보러 다녀? 웬일이니? 이런 시간에 어디 산에나 들어가서 기도나 하세요. 정 그것도 곤란하시다면 내 밑으로 기어 들어오시던지요. 내가 그냥 지나가진 않을 테니 어디 두고 봐. 쏙 물러거라. 이 잡기야. 쏙 물러거라. 우리 선녀님이 원체 용하니까 별 사람이 다 와요. 그러니까. 에휴, 얼마나 점사가 안 되면 여기까지 다 찾아왔대. 잡기나 뚫고 가면 좀 낫겠죠. 용하다고 소문난 씨가 같은 동네의 점집을 열면서부터 무속인 씨의 점집에 매일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씨는 씨를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실을 씨도 모를 리 없었는데요. 게다가 씨가 씨의 점집을 염탐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씨는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흉측한 일들이 씨의 만행이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옆집 무녀 신정선의 만행으로 결론지어지며 그간의 소동들이 잠잠해질 무렵 선녀님, 올해는 감자가 참 잘 익었어요. 그래? 그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요. 너는?
그때 화들짝 놀라는 금자 씨.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죽은 아들 경훈 씨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 선율. 이게 무슨 냄새야? 아들이 뿌린 똥물을 뒤집었습니다. 금자 씨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서로 죽는 셈 치고 살자고 그러더니 진짜로 나를 죽은 놈으로 만들어?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야? 죽었다 살아 돌아온 아들은 왜 어머니에게 똥물을 끼얹은 걸까요? 도대체 이 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년 전 어서 나가. 나가라고. 엄마 왜 그래? 너 신내림 받기 싫다며. 그러니까 나가. 나가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신내림을 받자는 자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들을 매정하게 내쫓는 금자 씨. 아 엄마! 죽었다고 생각해? 아유 엄마! 경훈 씨는 어머니의 뜻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가출한다고 썼던 경훈 씨의 편지도 사실은 금자 씨가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썼던 것이었는데요. 결국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이곳저곳 떠돌이 노숙자로 전전하며 살아갔던 경훈 씨. 그렇게 강제로 모자간의 인연을 끊고 지낸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경훈 씨는 뒤늦게 혼자 살 길을 찾기 위해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신경훈입니다. 신경훈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류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하는 경훈 씨. 놀랍게도 경훈 씨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자신이 실종신고 5년 경과로 사망 처리라니요. 누구의 소행인지 경훈 씨 짐작이 갔습니다. 결국 금자 씨에 대한 배신감으로 그간 온갖 해코지를 자행해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버려졌다는 사실도 기가 막힌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사망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한 씨는 이렇게 인연을 끊어야 했나 싶어 이 모든 원망과 분노를 어머니 씨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씨가 사망자가 되어야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기막힌 모자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 신당으로 또 다른 남자들이 들어옵니다. 박금자 씨가 누구시죠? 이분인데요. 누구셔요? 경찰입니다. 박금자 씨,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예? 아유, 사기라니요. 선녀님, 말씀 좀 가시죠. 해보세요. 아유, 선녀님. 이고, 선녀님, 이게 뭔 일이래요? 사기라니요? 연락이 두절된 아들을 사망 신고한 것도 사기죄가 되는지요? 아니 형사님, 사기라뇨. 신경훈 씨, 사망 신고됐었죠? 예. 그 보험금 어머니가 타가셨다고요. 에? 정작 본인은 가입된 줄도 몰랐던 사망보험입니다. 박근자 씨, 말씀 좀 해보세요. 남편도 같은 방법으로 사망 보험금 타가셨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들을 직접 내쫓은 씨는 곧바로 아들의 보험을 가입하고 며칠 후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5년이 지나면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5년이 되던 해 멀쩡히 살아있던 아들이 사망 신고를 제 손으로 직접 하고 사망보험금을 탄 것입니다. 심지어 는 전 남편 또한 같은 방법으로 사망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모든 내막엔 결국 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난 무당이라 떼돈 번다며 아들 죽여가면서까지 그 돈이 그렇게 필요했어? 돈이 그렇게 좋아? 말해봐!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전혀 없습니다. 박근자 씨, 그 돈 다 어쨌어요? 그저 침묵할 뿐인 박금자 씨. 그때
나는 아니라고. 나 아무 죄가 없다니까. 얌전히 계세요. 아니 이 사람은 박금자 씨가 늘 아버지라고 부르던 친아버지 김상구 씨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8년 전 신내림을 받기 위해 박금자 씨가 박수무당 김상구 씨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내림은 생각하기에 따라 운명이면서 축복일세.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오시게. 박금자 씨에게 신내림을 해주고 무속인으로서의 교육을 자처한 김상구 씨의 목표는 애초부터 교육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웠던 박금자 씨도 마찬가지로 김상구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들은 잠자리까지 갖게 됐습니다. 아들에게 폐륜을 저질렀던 내막은 내연남인 씨에 대한 삐뚤어진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점을 보고 구술해본 돈은 물론이고 멀쩡히 살아있는 하나뿐인 아들을 사망자로 둔갑시켜 사망보험금을 타는 것도 모두 씨에게 더 사랑받기 위해 씨가 자처한 일이었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웃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강원도의 태백산 신령님, 충청도의 해룡산 신령님. 이거야! 이게 다 네 기도가 부족한 탓이야. 결국 한 남자에게 사랑받기 위해 아들과 남편을 망자로 만들어버렸던 박금자 씨는 그와 함께 법의 심판도 같이 받게 됐습니다.